문재인 총괄 선대위원장님의 응원의 말씀을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을구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이곳 동작을구에서 입후보하신 나경원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4월 15일 총선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아시죠? 나와주세요. 이번 4월 15일 총선은 문재인 정부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면서 심판하는 날입니다. 좀 나와주셔야 되겠네요.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가장 잘하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재인 정권은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를 완전히 파탄을 냈습니다.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얘기한 것처럼 대한민국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선생님, 오늘날 우리가 잠시만요. 왜 이렇게 취재하잖아요. 삶을 잠깐만요. 걱정해야 됩니까? 우리는 과거에 지금처럼 이렇게 삶을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왜 그런 현상이 생겼느냐? 이 정부는 처음서부터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무엇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겨난 겁니다. 아버님 여기 가리시면 안 되십니다. 귀신이다. 꺼주세요. 지난 3년 동안의 경제 운영을 보면은 무슨 소득주도 성장이다, 일자리 창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제대로 성공한 게 없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 사람들의 경제는 말없이 허물어져 버렸고 거기에 종사하는 많은 근로자들은 생계를 위협할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을 평가해 보면은 경제뿐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하나도 성과를 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4월 15일 총선은 마땅히 여당의 패배, 야당의 승리를 가져오는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선생님, 잠시만요.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자기네들이 잘 수습했냐, 그걸 가지고 이번 선거를 적당히 넘어보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서 각 산업 분야에 다 골고루 편져가지고 지금 우리 경제가 거의 정퇴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3년 동안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운영의 실력으로 봐서 지금 이 엄중한 경제 상황을 극복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은 아직도 이 상황이 한국 경제의 장래를 위해서 얼마나 엄중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 통합당의 선대위원장으로 오면서 정부에게 제안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지금 사태가 굉장히 엄중하니 자영업자, 소상공인,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니 빨리 금년도 예산을 항목 조정해서 100조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하고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지금 긴박한 상황에 놓인 경제 주체들을 갖다가 생존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자금을 좀 살포를 하라 이렇게 그래서. 근데 아무런 지금 대답이 없어요. 이거 몰라서 안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야당이 제의를 했기 때문에 기분 나빠서 안 하는 거지 도저히 제가 납득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나면은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불보듯 원합니다. 지금 우리 가장 저변에 깔려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지 않으면은 한국의 경제 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처음에 경제 정책을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의 상황을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서 적당히 넘기려고 해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기 동작을구 유권자분들께서 지난 3년 이 사람들이 뭐를 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투표장에 가면은 어떻게 내 표를 던져야 할 것을 잘 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우리 서울시의 투표의 성향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서울시의 투표가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를 갖다가 바꿔왔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반드시 4월 15일 날 여러분들이 투표장에 가시면은 지난 3년에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갖다가 회상하시게 되고, 그렇게 되시면 반드시 우리 이곳에서 출마하신 나경원 후보를 꼭 당선시키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맞죠? 그렇게 해서 나경원 의원이 당선이 돼야지 우리 통합당이 국회에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순간에 이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금방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통합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경제정책을 고집하다가는 자기네 생존이 위험하다는 것을 그 사람도 압니다. 그러니까 금방 바꾸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4월 15일 총선이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일상생활과 대한민국 미래의 경제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부가 처음 출발할 때서부터 무엇을 했는지 잘 아시죠?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법부를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처음서부터 생각이 집권을 해서 정상적인 정부를 운영을 해서 국민을 편안하게 생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잘 모르니까 사법부를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해서 자기네들의 잘못을 숨기고 잘못 저지르는 것을 법을 통해서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했다는 것이 뭐예요?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우리나라 사법부를 완전히 지금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법부에서 정치를 하겠다고 나오는 판사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네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여기 치면 안 돼요. 사법부를 개혁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지난 20대 국회에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의 행태를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단순한 거수기에 불과한 국회의원들이었어요. 여기에 어떤 사람이 들어간들 청와대 눈치만 보는 거수기에 다른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작년에 있었던 조국 법무장관 임명 과정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장관에 임명을 하면은 안 된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한 사람 용기 있게 이 사람을 장관에 임명을 안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장관을 임명을 하고 광화문 광장에 모인 수십만의 군중들이 그 사람 장관에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또 겁시나서 한 달 만에 그 장관의 사표를 수료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선거판에 또 그 사람 얘기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국민이 현명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균을 제거를 했는데 이 조국이라는 바이러스를 우리가 이번에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조국과 밀착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사회적으로 격리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 잘못을 저지르고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오늘날의 실태입니다. 저는 이러한 선거판이라고 하는 것을 과거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상한 나라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번에 이 잘못된 사람들을 엄벌을 하겠다고 자기 소신을 지키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찰총장을 어떻게든지 몰아내려고 애를 써요. 이번에 선거가 만에 하나라도 그 사람들 손에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법치가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선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요. 윤석열이를 지키기 위해서도 이번 선거에서 우리 통합당이 꼭 국회에 과반 의석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사법부가 정상화되고 대한민국의 법치가 확립이 될 수가 있어서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일으키고 대한민국의 지금까지 애써 가까운 민주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번 4월 15일 총선에서 이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명확하게 심판해 주시기를 갖다가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